네, 영은미술관은 올해 2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기획전 영은지기 기억을 잇다라는 전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영은미술관 특별기획전 3부 전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참여하신 6명의 작가분들의 작품도 같이 전시가 되고 있으니까요. 1부를 마치고 휴식 시간을 이용해서 전시 관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전시장에는 10기, 11기 영은창작 스튜디오 10기, 11기 작가분들의 전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이 전시장에서는 영은미술관 2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 교육, 음악회, 역대 작가분들의 아카이브를 정리를 해 놓았어요. 네, 그리고 4전 시장에서는 지금 오늘 마지막 순서로 발표 예정 중이신 허윤희 작가의 개인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휴식을 하고요. 3시 20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의 첫 번째 순서는 영은 창작 스튜디오 11기 입주 작가 정혜나 작가의 순서인데요. 안타깝게도 정혜나 작가는 오늘 몸이 좋지 않아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네, 정혜나 작가의 작품 프레젠테이션은 미리 준비해둔 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나입니다. 오늘 영은 창작 스튜디오 11기 장기 입주 작가 워크숍에 직접 자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참여하게 되어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2018년도 가을 영은 입주 이후에 변화된 제 작품 3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작업은 2017년작 노란방 외침이라는 병풍 작업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건으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꿈과 현실 사이 마주치게 되는 이미지들을 글과 그림으로 정리하곤 하였습니다. 2018년 그리고 2019년에도 한지의 송연묵으로 검은 그림들을 그려나갔는데요. 2019년 10월 영은미술관에서 밤 보자기와 둥근 얼굴 개인전을 열고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우선 지하 4전시실 안쪽 내밀한 공간에는 입이 있지만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침묵하는 사람들, 검은 방수포에서 터져나오는 눈물과 같은 말들, 자신의 입을 쫓기듯이 숨기고 또 그 입을 짓누르며 희롱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진실을 향한 빛을 던지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지하 전시장에 들어가서 바로 보이는 공간에는 주로 2019년도에 작업을 배치하였는데요. 사실 스튜디오 바로 옆에 좋은 자연 환경이 있어서 즐거운 작업으로 좀 변모할 수도 있었건만 제 마음은 왜인지 돌로 가득 찬 듯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채굴당해 빈 껍데기가 된 몸, 고통받는 몸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고통을 증명하는 법이라는 그림이 그때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림 왼쪽 부분에 한 사람이 뒤돌아 있는데요. 그 사람은 조각가입니다. 불의의 사건으로 손이 망가져서 어떻게든 형상을 만들어 보려고 시도해 보지만 실패합니다. 아, 그럼 손에 붓을 묻고 그림이라도 그려봐야 되겠다 하지만 결국 텅 빈 캔버스를 바라볼 뿐입니다. 저는 한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말할 때 목격자는 다수이지만 당사자의 진술 외에 증인이 없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 고통에 대해서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 차라리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꿈결에 겪은 환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은 이 모든 것이 제가 본 것이자 영혼 주변에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전시 제목 밤 보자기와 둥글 얼굴에 대해서 말하자면 황현산 선생님은 말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눈앞에 보자기만한 시간이 현재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선시대 노비들이 당했던 고통도 현재라고요. 네, 저는 고백컨대 제 눈앞을 가린 작은 보자기만한 아픔을 견디는 자입니다. 그 보자기는 깜깜한 밤이자 불투명한 일상이었습니다. 삶에서 가장 어둡고 고독한 밤을 견디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오르는 달과 같은 둥근 얼굴을 생각하며 영문은
나이트 앤 더 문이라고 붙였습니다. 영은에 들어와서 드로잉에 새로운 재미를 붙이게 되었는데요. 영은 안에 곳곳에 있는 장소들, 또 경안천에 산책을 나갈 때 꼭 수첩을 주머니에 넣고 갑니다. 마주치게 되는 것들을 그리고 적으면서 밤에는 영은 일기를 썼습니다. 이렇게 작년까지의 작업을 소개하였는데요. 저로서는 처음으로 작업에 충분히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이제 막 그림 그리는 재미를 느끼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 올해가 되었습니다. 여름에는 긴 머리와 그보다 더 긴 혀를 가진 동물의 실종이라는 타이틀의 개인전을 마치고 11월에는 곧 범없는 골에 토끼가 스승이라라는 전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변화가 있었는데요. 색이 등장합니다. 전에는 무엇을 그리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억눌려졌던 것들을 토해내기가 바빴습니다. 우선 그림이라는 거를 그리고 싶었거든요.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몸과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여유가 생겼나 봅니다.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궁금해졌습니다. 긴 머리와 그보다 더 긴 혀를 가진 동물의 실종 전시는 영은 스튜디오에 풍경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영은을 배경으로 털 달린 존재들이 실종된다는 가상의 사건을 꾸린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전의 작업들이 글과 그림 조각조각 흩어진 데 비해서 이번에는 하나의 이야기로 묶은 점도 달라진 점입니다. 이야기의 첫 장면은 미술관 초입의 경비초소와 토끼장입니다. 1월의 어느 날 털 달린 동물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한 형사가 출동을 하게 됩니다. 별다른 사건이 아니라고 종료되지만 왠지 모를 찜찜함에 형사는 의욕을 갖게 되고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잠입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이는 서해는 휴가 신청을 내고 소설가의 신분을 위장해서 창작 스튜디오에 단기 작가로 입주합니다. 낮에는 적당히 작가인 척 하다가 밤에는 토끼장의 동태를 살핍니다. 미술관에는 매달 특별한 행사와 연회가 열리는데요. 형사는 용의자를 탐색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모든 행사에 참여합니다. 아직 쌀쌀한 날이 채 풀리지 않았는데 역대 작가들이 모이는 오프닝 행사가 열립니다. 그림에 행사가 열리는 영구동과 C동 그리고 B동이 차례로 보입니다. 식당 테라스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봄이 되니 야생화 정원에서는 꽃꽂이 강좌가 열리고 또 벚꽃이 휘날리는 좋은 날에는 카페테리아에서 음악회와 독서 모임이 열리기도 합니다. 귀부인과 아가씨, 그리고 산들바람에 전해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풀과 바위가 모두 비에 촉촉히 젖을 때까지 연회장 댄스홀에서는 즐거운 파티가 한창이고 이제 더운 계절이 다가오는 때인데 형사는 작가 노릇만 하며 시간을 허비한 채 사건 해결에 진전이 없습니다.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즐거운 연회장의 밤이 지날 때마다 여인들은 아무도 모르게 사라집니다. 형사와 밤의 토끼장, 그리고 연회장의 밤, 사라지고 잊혀집니다. 그동안 형사는 약간의 단서를 얻고 수사에 가속도를 붙입니다. 그런데 7월이 되자 형사와 친분이 있던 A동 3번방 작가가 지척에서 사라집니다.
그러자 이 사건이 미궁에 빠질 것 같은 조급함과 두려움을 가지게 된 형사는 기묘한 방법을 통해 범인을 확인하게 됩니다. 범인의 몽타주입니다. 7월 8일의 사건 일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범인은 어디에나 있었다. 짐승부터 분홍 재킷을 입은 젠틀맨까지. 비 오는 날 대나무 밭에 멧돼지로, 밤에 컹컹 짖는 들깨로, 천둥에 날렵하게 눈을 밝히던 삭과 여우로, 눈밭에 안개 같은 유령처럼 그는 어디에나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여인들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다. 나는 깨진 병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듣지 못했고 틈 사이 흐르는 눈물을 보지 못했다.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도자기로, 찻잔으로, 그림으로 그의 서재에 묶여 있었다. 나는 눈이 있으되 보지 못하며 귀가 있으되 듣지 못하는 자였다. 3번 방 작가. 긴 머리와 그보다 더 긴 혀를 가진 당신. 당신의 작업이 의문의 방문객을 기다리는 은밀한 유혹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나는 사건의 관찰자이지만 끝내 목격자일 수 없었고 당신은 생존자이자 복수하는 응징자였다. 이 이야기는 사건일지라는 작은 책자로 묶여 전시되었습니다. 영은에서 실제 보고 들은 것을 뭔가 뒤섞여 있습니다. 저는 이 전시를 통해 현실보다 더 진실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야기 속에서 형사이기도 3번 방 작가이기도 범인의 수집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전시 제목은 긴 머리카락과 그보다 더 긴 혀를 가진 동물이라는 여자를 뜻하는 러시아 속담에서 차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게 된 계기는 영은 초입의 토끼장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토끼와 닭 그리고 고양이, 털을 가진 동물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최근에 신진 혹은 유망 작가 선정자에 제 또래의 여성 작가들이 많았다는 점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야심만만한 우리의 10년, 20년 뒤는 어떨까? 젊은 여자 작가들은 다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 또한 이런 심리적인 혹은 사회적인 실종뿐 아니라 여아, 여고생, 여대생, 여인들의 실종, 곧 죽음에 대한 사건들이 매일같이 뉴스에 오르내리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었던 이춘재가 진범으로 밝혀지게 된 것, 그리고 N번방 사건 등등 현실에서 굉장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증거로서 드러나게 되면서 제 이야기는 최초에 기획했던 것으로부터 현실과 거리감을 두는 방향으로 조금씩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11월 전시에서는 방금 전시의 후일담, 외전격으로 토끼골에 내려온 호랑이, 아이가 등장하는 호생전이라는 이야기를 묻고 선보일 예정입니다. 스튜디오에 입주한 2년 동안 제 나름의 작은 성장이 있어서 뿌듯한 마음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늘 따뜻한 지지와 격려 주시는 영훈미술관 박선주 관장님과 또 학예실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워크숍에 많은 작가님들과 비평가 선생님들 자리해 주셨을 텐데 그 중에서도 특히 김노함 선생님께 죄송스럽고 또 아쉬운 마음인데요. 이어지는 시간에서 선생님께서 남겨주시는 귀한 의견은 제가 추후에 영상으로 확인하면서 앞으로 작업에 지침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김노함이고요. 지금 뭐 작가 발표를 소리가 좀 작지만 이렇게
그 소리가 작으면 더 잘 들리죠? 잘 안 들리니 자꾸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참 많은 작가들하고 협업을 많이 해왔는데, 아마 정연아 작가, 참 어려운 작가 순위권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가의 발표에서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지만, 예술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삶, 본인의 어떤 감정, 현실, 이런 것들이 더 돋보여서 작업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고 한 개인의 전체 일생을 제가 뭐 한두 번 인터뷰를 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추측할 뿐이고, 좀 의미심장한 멘트가 있었죠. 뭐 젊은 여자들은 다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 여아 여고생, 여대생, 여인의 실종 사건이 매일매일 뉴스에 오른다. 제가 개인적으로 98년인가요? 대법미술관에서 그 청년 작가들 한 10분 정도 기획자한테 좀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때 여성 작가 중에 상당히 괜찮은 작가가 있었는데, 그 뒤풀이 자리에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임신을 해서 당분간은 작업을 못할 것 같다고. 어느 정도 못할 것 같으냐? 한 10년은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거 어느 정도 초등학교 좀 돼야, 이상하게 돼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10년에 봅시다. 그랬죠.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아직 못 봤습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게 꼭 젊은 여성 작가들에게만 이렇게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술을 업으로 삼은 분들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뭔가 자기 자신의 어떤 자아라고 그럴까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감각이나 어떤 실험적인, 도전적인 작업에 몰두한다는 것은 사실은 제가 글 제목 썼지만 부드럽고 따뜻한 것 같지 않죠. 사실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이상하고 뭐 아무튼 그렇게 편안한 상태는 아니죠. 근데 모든 예술가들이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한다면 기존에 익숙한 것을 벗어야 되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불편함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직업적 숙명이라고 친다면, 이 불편한 것이 불안이 된다거나 또는 두려움, 겁, 고통 이런 식의 좀 병리학적인 문제로 넘어가는 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혜아 작가의 그 작업 노트도 보면은 어떤 부분은 우리가 동의하는 어떤 자기 작업에 대한 진술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부분은 각자 초반 개인적인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경험하게 된 여러 가지 부조리라든가 괴로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분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정연아 작가의 작업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또 작가, 개인, 인간 정연아를 또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도 참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많은 예술가들이 본인의 어떤 시선의 방향을 세상을 향해, 자기의 바깥쪽을 향해 보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의 내면 안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표현의 양식이라든가 여러 것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연아 작가에게서 마치 깜깜한 어떤 복방 안에서 혼자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걸 좀 느끼게 됩니다.
작업도 그렇고 제목도 그렇고 작가의 진술도 그렇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발언도 하기가 어렵죠. 다만 그러한 경험이 축적되기 때문에 이 정혜나 작가는 본인을 둘렀던 어떤 그 세상이나 일상이나 현실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여러 가지 상징적인 메시지들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결국 그것들이 본인 자신의 깊은 내면으로 계속 끊임없이 되돌아오고 있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지금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자꾸 올려가지고 제가 집중을 하지 않는데 저희 어머니가 좀 자꾸 전화를 하셔가지고 죄송해요. 그 가장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아주 작은 반딧불빛도 굉장히 밝게 느껴지는 것처럼 아마 그 추측컨대 정혜나 작가가 영국미술관에서 2년 동안 레지던스를 하고 그 다음에 전시를 하고 작업을 하는 그런 과정들에서 작가가 느낀 그 감정이 아마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작가 진술이 실종이라는 어떤 소재를 가지고 굉장히 미스터리한 어떤 서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뭐 토끼라는 구체적인 소재가 아니라 모든 보편적으로 예술에 관심이 있는 분들 또는 예술을 어울하는 분들이 각자 다 느끼고 있는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모색하고 찾는 이러한 것들을 좀 연상케 하는 그래서 정혜나 작가의 작업과 어떤 예술가로서 또 인간적인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